우주에서 나를 찾아봐. 그래서 더욱 소중한 나. 인간이 지구에서 우주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떠나서 그 크기에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대상을 상상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주가 크다고 하는 사실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을 또한 끝없이 확장합니다. 태양계의 시선으로 안드로메다 같은 거대한 은하계 시선으로 이 지구를 본다면 창백한 초록별이 아니라 마이크로한 세계, 그 미세함의 상대적인 끝없음과 생명체의 다채로움에 감탄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에 대한 경이로움보다는 우주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듯합니다. 우주를 보고 감탄할 일보다 지구를 보고 감탄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인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우주의 그 크기에 매료되어서 사고력이 정체되어서 지구를 상대적으로 얕보거나 깔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개인들에 있어서도 지구의 모든 모래알 중에 한 톨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화되고 물상화되고 권력 지향적이 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초라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로서 우주를 권력화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존엄성을 스스로 자각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사소하고 평범한 사람일 때는 더욱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구조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개인은 지구보다 무거운 존재인 것입니다. 한 개인을 평가할 때 그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에게 획득되어진 사회적인 권력에 의하여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스펙 쌓기에 열중합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말입니다. 사실 꾸준하게 자신의 역량을 높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혹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능력사회에서의 당연한 결과이고 현상이지만 능력에 대한 보상대가가 지나쳐서 애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자연의 평등한 혜택에도 양적인 굴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자막을 없애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산책해 볼까요? 빗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습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어떠한 사람은 7평 남짓한 반지하에 살다가 8월의 집중호우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공평한 세상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종의 배양의 차이가 있으면서부터 불평등은 시작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유전자적 차이는 하늘의 영역이긴 하지만 태아에 대한 영양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잠재적인 문화적 자극 역시도 그럴 부분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부모의 부의 차이에 따라서 현격하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태아 시절부터 부모의, 특히 엄마의 태교 활동은 어떻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 사람의 카르마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본점으로 돌리면 저는 불면으로 인해서 한 1년 동안 수면제로서 밤을 이기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로서, 혹은 명상이나 음악, 또 요즘 유행하는 SMR 그런 소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불면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허접하게 생긴 노인네가 광고에 출연해서 잠 안 오는 약을 선전하기도 합니다. 미국 노인네의 선전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웃긴 일이죠. 어쨌든지 저에게 푹 잔다는 말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낯설은 단어였고 거의 외국어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어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어떤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여러 관계들이 얽혀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생각과 생각이 때로는 그 생각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는 했었습니다. 인간이 하루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에너지를 잠으로서 충전해야 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잠이 곧 생활을 위한 밥값 같은 것인데 이 영 섭취가 안 되니까 계속 뭔가가 부족했었습니다. 세계에서 있어서 낮은 곧 밤을 위한 낮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낮과 밤이 그 원래적 기능이 거꾸로 작동되고 있었던 셈이었던 것입니다. 잠이란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쟁취해야만 될 그런 가치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찾으려 할 때 많은 단어들 중에서 직감적으로 친근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간주해보는 일종의 점검놀이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단어들, 예를 들면 사랑, 욕망, 승리, 재물 이런 여러 단어들 중에서 언제나 잠이라는 단어는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거였던 것이었고 제게 있어서 푹 자는 것은 곧바로 행복에 푹 빠지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 못 이루던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못 자던 그런 밤을 수면제 없이 지난 4일 동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잠을 못 자는 그 신장병을 앓고 있지만 청소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 자신도 어린 시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무드등과 같은 희미한 불빛이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의 잠자리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머릿속은 언제나 정리되지 않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은 밤만 되면 그 회생의 날개를 피고 저에게 날아들어 왔습니다. 무슨 간념의 드라큘라처럼 희한하게 밤만 되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얽혀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생각과 생각이 그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에 꼬리를 잡혀서 잠을 더욱 잘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불면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내려놓음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를,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끌어안으면서부터 이 잠을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컴플렉스한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찰에서 템플 체험을 하거나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뭔가 불타오르는 그런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면을 극복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심하게 말하면 자기적인 것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옛날에 수많은 현인들이 그리고 지금 세상의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내놓고 처방하는 여러 가지 해법들은 그 모두 개인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신을 버리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이 방법이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여전히 번민과 번뇌에서 비롯되는 불면의 치유책으로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어떠한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소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 과정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꾸준한 수련과 연습으로 또 습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템플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잘 작동되다가도 복잡한 사회에 나오면 그게 공연물이 됩니다. 그 동력이 힘을 잃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효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질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번민을 깨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떠안고 욕구하는 것이 오히려 끝없는 그 늪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먹고 싸고 자는 동물임을 인정하고 뺏고 군림하라고 하는 진화적인 욕심 많은 생물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돌려서 우리가 비가 올 때 어느 지점에 가려고 한다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옷이 젖는 것을 받아들이고 비를 맞고 갈 길을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면 되니까요. 목적지에 일정 시간 안에 가야 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만큼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니까요. 물론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여우비나 소나기는 기다리면 그치겠지만 장맛비나 태풍에 의한 폭우 등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이 비가 무슨 비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고민들이 다 있었겠지만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고도화된 수레바퀴 속에 살고 있고 이 체제로부터 비롯되는 이슈들이 나 개인을 올가매어서 이 촉발되는 범민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돈 결핍의 걸쇠에 걸렸을 때 한순간에 이 결박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도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상속이나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재산을 받게 되거나 획득하게 될 때 그의 두통과 간절염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는 이웃집의 얘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담 밑에서 쪼그려 밤을 지새고 있다면 넘어야 담을 포기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다리를 구하든지 담을 허물든지 높은 점부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얻어
우등을 타든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이슈를 끌어안아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의사나 고승들의 선답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면의 문제는 의학이라든지 타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신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해야 할 자신의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장대비가 내리면 큰 비가 흙을 허물고 그 흙은 흙탕물이 흐르는 겨울을 만듭니다. 그 겨울은 흙탕물을 끌어안고 흘려보내야만 맑은 물이 흐를 것이고 겨울물이 흙탕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면 흙탕물도 고여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물은 가라앉게 될 것이지만 누군가 조금만 휘저어도 또 흙탕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흙탕물을 흘려보내지 못할 정도 왜 그 산세태가 생긴다든지 어떤 큰 물이 일시적으로 덮쳐온다면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극복할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는 하나뿐이라고 스스로 자의하지 마시고 오직 나 자신은 유니크하고 유일한 나만의 지구임을 경각하고 일깨우십시오. 스스로 말입니다. 만약에 잠 못 드는 것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손절하셔야 합니다. 그가 친구이건 애인이건 이웃이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병마 때문에 힘드시다면 당신은 당신의 희미한 미래와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남겨진 가족에게 죄의식이 든다면 그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싸울 엄두가 안 날 정도의 무서운 상대라면 병마와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휴전 상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다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해결할 요량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병의 문제의 모든 근원에는 대부분 돈이라는 것이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돈을 친구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불면은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생각의 전환은 불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 달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일이든 그것을 직시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숙면에 좋은 벽에를 침대를 사시든 수면음악을 들으시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자를 제압하고 편안한 잠을 자십시오. 우주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것보다 그 우주가 나 없음에 존재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사람도 내 모든 영혼을 바치고 싶은 신들도 내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음을 매일매일 상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빗속을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운치 있어 좋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빗소리를 들으시며 혼자 걸어보시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